안녕하세요. 메디컬 라이프 최보경입니다. 과유, 불급.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뜻인데요. 최근 건강관리나 다이어트를 위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위해 통증의학과 전문의 전성배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허리 통증, 바로 요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기는 허리 통증의 원인은 뭔가요? 네, 쉽게 말해서 허리 통증은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립을 하게 되면서 척추는 중력에 반해서 일자로 일어서면서 체중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상태에서 컴퓨터와 같은 장시간 앉은 자세의 업무라든지 부족한 운동 습관과 수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척추 고유의 구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허리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경추통이나 긴장성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분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가 아플 때 디스크가 아닐까 걱정하게 되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게 되면 가장 먼저 디스크를 떠올리게 됩니다. 디스크는 실제 추간판 탈출증을 일컫는 말인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요통을 나타내는 질환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급성 요추부 염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외상으로 인해서 근육과 인대에 충격이 가해져서 경직이 오는 것을 급성 요추부 염좌라고 합니다. 요추부 염좌는 인대나 근육 같은 연부 조직의 손상이기 때문에 하지마비나 저린 증상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수일 내에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으로는 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라고 알려진 질환은 척추체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원래 위치에서 튀어나와서 뒤쪽에 신경을 반복해서 누름으로써 신경 부종이 발생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들어있는 척추관 구멍이 좁아져서 척추관을 통해서 지나가는 신경 다발이 압박을 받는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면 다리가 저리거나 요통이 생기며 10분이나 20분 동안 조금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면서 통증이 심해져 앉아서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외에도 척추 정방 전이증, 후관절 증후군, 디스크 내장증이나 척추 후만증, 엉덩이 주변의 근막 통증 증후군, 척추 중양 등에서 요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는 질환이 원래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 있나요? 네, 과거에는 나이 든 노년층에서 퇴행성 디스크가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젊은 층에서 디스크가 발생하는 이유는 축구, 야구, 농구 등 동작이 큰 스포츠를 즐기다가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경우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젖산이 축적돼서 근육이 뭉치게 되고 허리 근육이 수축시켜 디스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나 수험생의 경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으로 인해서 디스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척추는 옆에서 보면 S자형의 굴곡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앉은 자세에서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고 허리가 뒤로 빠지면서 허리와 목에 무리가 가거나 골반과 척추가 틀어지면서 디스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에게 있어서는 추간판이 노화됨에 따라서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에 균열이나 파열이 일어나게 되고 척추가 과다 굴곡된 상태에서 압박을 받게 되어서 수액이 섬유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네, 자세를 바꿀 때마다 통증이 느껴진다든지 1시간도 걷지 않았는데 허리에 통증이 있다든지 15분 정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허리가 뻐근하다든지 몸을 숙일 때 허리와 허벅지에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다리 뒤쪽이 저린 느낌이 있고 때로는 감각이 무뎌진다든지 자다가 허리 통증으로 깨기도 하면서 밤잠을 설친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면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허리 디스크는 이학적 검사, 방사선과적 검사, 신경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먼저 이학적 검사는 환자의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반사작용 등의 신경학적 검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신경학적 검사로는 흔히 시행하는 하직 직거상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를 똑바로 눕혀놓고 무릎을 완전히 편 다음 고관절을 중심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90도까지 통증이 없으면 대개 정상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사선과적 검사는 흔히 알고 있는 단순 방사선 촬영, 즉 엑스레이 검사나 CT, MRI, 척수 조영술 등이 해당됩니다. 엑스레이 검사의 경우 척추의 퇴행성 진행 여부나 구조적 이삭 상태, 척추관 간격 등에 파악할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초기 검사 방법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MRI의 경우에는 촬영 시간이 길고 고가의 검사라는 단점이 있으며 임상적으로 MRI 결과가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신경 등의 연부 조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검사 방법 중에서는 디스크를 진단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사 후에 디스크라는 진단이 나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허리 디스크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보존적 치료에는 물리치료, 견인, 카이로프랙틱, 추나도수, 침, 먹는 약 등 치료법은 너무나 많지만 수술적 치료 이전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은 바로 H라제 주사요법을 병행한 신경치료요법과 프롤로세라피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도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최신 치료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은 좀 무서워서 치료를 고민하고 있다면 비수술적 치료법에 먼저 관심이 갈 것 같은데요. 먼저 H라제 주사요법, 신경치료, 인대강화요법 이런 치료법들은 어떤 치료법이고 다른 치료법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프롤로세라피는 증식을 뜻하는 프롤리퍼레이션과 치료를 뜻하는 세라피의 합성어로 인대 증식 치료를 의미합니다. 손상된 인대에 삼투압이 높은 물질을 주사해서 인대가 스스로 치료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치료법으로서 단순히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대가 척추 관절을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만성 허리 통증의 단독 치료법으로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몇몇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최근에는 치료자들의 숙련도와 신경치료 및 환자의 운동요법 등을 병행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경치료의 방법에는 내측지 신경차단술, 경막외곽 신경차단술, 미추 신경공 차단술, 후관절 신경차단술, 척수 후근 신경차단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완된 부분의 질환 정도에 적합한 신경치료 방법을 치료자가 선택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H라제는 디스크와 협착이 만들어내는 염증과 섬유화를 녹여주는 약물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디스크나 협착 관절염이 있다고 누구나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 주변에 염증이나 섬유화가 파급되면 그때 비로소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를 완화시켜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신경치료 시 H라제를 함께 투여하여 녹여주는 방법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치료법들은 어떤 경우에 시행하게 되고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네,
목, 허리의 디스크 협착, 퇴행성 관절 손상, 스포츠 손상 등 각종 질환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보통 1, 2주 간격으로 6회에서 8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치료입니다. 꾸준하게 치료하면서 운동을 병행한다면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개개의 환자마다 질환의 양상이나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 효과 역시 차이가 납니다. 초기나 중기 환자의 경우 몇 차례의 신경치료로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질환이 많이 진행된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지속 효과가 짧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허리나 척추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평소에 신경 써야 할 허리 건강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자세를 피하기 위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둘째, 1시간에 한 번 잠깐이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어서 무리가 되는 것을 풀어주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척추를 지지하여 주는 근육과 인대의 힘을 강화시켜 유지하게끔 꾸준하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 3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항상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질환은 목 디스크인데요. 보통 디스크 하면 허리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목에서도 디스크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물론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허리 디스크 환자가 훨씬 많았지만 달라진 생활 습관 때문에 최근에는 목 디스크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목 디스크 하면 교통사고 같은 외상 때문에 주로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보통 외상이 있어야지 디스크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외상성 디스크의 발생 확률은 매우 적은 편이고 오히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외에 목 디스크 발생 원인으로는 노화를 들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체내 수분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목에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해서 목의 탄력이 굳어져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 때문에 목 디스크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거북목이나 일자목도 목 디스크의 원인 중 하나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쁜 자세를 취해서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먼저 유발되고 조기 치료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 목 디스크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거북목이나 일자목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와 운동요법이 병행되면 디스크 유발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팔이 너무 저려서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더니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목 디스크 하면 보통 목에 통증이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형적으로는 처음에 목 부분에 통증이 시작되다가 통증이 어깨나 팔 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심해지고 추후에는 목 통증이 적어지면서 팔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자 개인마다 워낙 표현하는 증상의 개인차가 커서 어깨나 팔, 손이 저리거나 통증이 있으면 목 디스크를 먼저 의심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인 조기 진단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된 경우 중풍처럼 강직성 마비, 지각장애, 배변장애, 상하지 마비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하니 통증이 있을 경우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을 찾을 때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일 먼저 환자의 병력과 디스크 증상 발현이 있는지, 유사 질환이 아닌지, 증상에 대한 자세한 문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스크가 의심되면 단순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디스크 사이 공간을 관찰합니다.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마비가 동반된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MRI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로 진단이 내려졌다면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나눠보면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에는 통증이 아주 심해서 보존적 치료를 2개월 정도 했을 때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팔에 마비가 왔을 때 주된 치료법으로 선택되고 대부분의 환자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신경성형술이나 수액성형술, 신경차단술과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재활치료요법을 통해서 신경부의 염증을 가라앉지 않으면 급성 디스크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2개월 정도는 보존적 요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TV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 많이 듣기는 했지만 잘 모르겠거든요. 각 시술법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신경성형술은 탈출된 디스크에 의해서 생긴 염증성 변화를 소멸시켜주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시킬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고, 수액성형술은 퇴행된 디스크에 직접 고주파를 투과시켜서 탈출된 수액의 크기가 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최근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입니다. 경추신경성형술은 목 통증을 유발시키는 부분에 특수 바늘을 삽입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에게도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 그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네, 환자에 따라 증상 정도에 따라 병을 알아온 기간에 따라 경과 차이가 매우 다릅니다만 대부분 환자들이 시술 하루나 이틀 후에 증상 호전을 느끼면서 잔여 증상은 집중 재활치료나 부가적인 신경치료로 사라지게 되므로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허리 질환과 목 디스크 여러 가지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의지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의료진은 적절한 치료법과 운동법을 제시하여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함으로써 증상을 개선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증의학과 전문의 전성배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의 원인 및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디스크 치료는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